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동네 마트 수준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쉬면서 일도 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에도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면서 생활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부마 항쟁을 기록한 선언문과 취재 원고, 항쟁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가 열렸습니다. (9일)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일대에는 교통통제 구간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부산의료원 감사에서 심각한 경영난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45%로 전국 지역의료원 35개 중 34번째로 낮습니다. 재정난도 심각해 올 상반기 적자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시의회 감사에서도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산 시민이 제일 믿고 의존하는 곳이 부산 의료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에 지금 상급 종합병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 서울로 가는 이 마당에 그럼 부산 의료원은 누가 오느냐? 동네 사람이 온다 그죠? 동네 마트 수준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부산 시민을 위해 가지고 대형 참사가 난다든지 대형 감염병이 발생할 때 전신을 다해 가지고 막아내는 이런 역할은 이미 기존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가 고단위의 어떤 고양질의 의료 혜택을 과연 드릴 수 있느냐 이 점은 사실 저는 못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또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습니다. 원장님, 예, 행감 자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이게 자료가 틀리네요. 행감 자료를 왜 거짓으로 제출했냐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는 도시철도 사상하단 공사구간 싱크홀 사고에 집중됐습니다. 의회는 설계 공법상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공사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1차례나 싱크홀 사고가 났지만 뒤늦게 투입된 7억 원짜리 지표 탐사 장비를 두고 무용지물이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 GPR 탐사 장비를 투입을 하고 그러면 꼭 그에 대한 답변은 상임 그렇지 않다고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뭡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GPR 탐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를 하셔야죠. 평상시에 해서 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는 지표 탐사 장비를 서울에는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한 대밖에 없는 데다 성능에도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부인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하며 일도 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하는데요. 부산 서구에도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어 생활인구 유입을 노립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항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 카페처럼 꾸며놓은 사무실, 업무를 보면서 탁 트인 바다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 센터입니다. 공간도 너무 좋고 여기를 되게 구성을 잘 해놔서 일을 하는 효율도 좋고 또 저희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것도 좋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일하는 장소를 휴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도 하면서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부산은 바다라는 관광 자원에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 거점센터는 지역 호텔, 관광지와 연계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위성센터도 이제 부산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하에서 업무 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서구에도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문을 연 워케이션 센터는 사무공간과 휴식공간을 마련, 생활 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구 워케이션 개소는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바다를 품은 워케이션 센터가 체류형 관광을 키우고 타 지역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5주년을 맞았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들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일어섰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과 60 민주항쟁으로 계승된 부마 항쟁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 학원과 언론의 자유, 유신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투쟁 선언문과 민주선언문이 나붙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에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2,000명으로 불어나 부산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면서 항쟁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오랫동안 부산 지역은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인민적 운동의 요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크게는 또 마산도 마찬가지고 마산은 그 전에 4.19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 학생들의 항쟁이 있었고 크게는 부산, 마산 지역의 오랜 경제 침체와 그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 마산 지역의 오랜 민주화 투쟁의 그런 시민적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겠죠. 당시 정부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곳곳에 배치됐고 대학의 휴교와 야간 통행 금지, 언론 검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은 18일 마산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쌍생아이자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부산 가톨릭 센터 농성이 이 명동성당의 농성보다 더 가열차게 더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광주로 가고 그것이 다시 대전으로 가면서 다시 6월 항쟁이 전국화 되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부산에서 다시 식어가던 6월 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실제로는 부산 시민 전체에서 시민들이 부마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들 속에 이른바 반독재 투쟁의 그런 열기들 또는 그런 DNA 같은 것들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신들이 실제로는 부산, 마산 지역의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 느끼시고. 부마 민주항쟁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사진과 취재 기록, 대학생의 일기장 등 부마항쟁의 발자취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민주항쟁 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9일 열릴 부산 불꽃축제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축제 당일에는 광안리 일대 교통통제 구간도 많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주의해야겠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저녁 6시 50분 개막 세러머니를 시작으로 1시간가량 열립니다. 해외 초청 불꽃쇼를 시작으로 가을밤 이야기를 테마로 끌림, 설렘, 울림을 주제로 한 불꽃이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불꽃축제 마지막 커튼콜 불꽃에서는 내년 20주년을 기약하며 찾아준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불꽃을 연출합니다. 부산시는 해외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해 유료 좌석 14,000석을 준비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된 시장관사 도모현에서도 축제 당일 5시 30분부터 선착순 불꽃축제 관람 비표를 배부해 30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 부산시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광안리 해수욕장 7개 구역과 도시철도 6개 역사, 외부 관람지역 9곳 등 총 42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또 불꽃축제 당일 폐쇄로 TV를 통해 실시간 관람객 운집 상황을 파악하고 수용 인원 초과 시 단계별 인원 통제와 우회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교통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축제 당일 광안대교 상층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하층부는 오후 6시 30분부터 행사 내내 통제합니다. 광안 해변로 언양 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 구간은 축제 당일 오전 10시부터 차량 진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후 해변로와 강남로 구간 등도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어서 축제 당일 차량 운행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불꽃축제 생중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 16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부산 시민의 열망과 바람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4일 최종 집계 결과 160만 2,422명을 달성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성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적기 개항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과정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행동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지 조성에만 공항 건설 비용의 80%에 달하는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자 편익을 우선해 사업비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사는 소외돼 지역 균형 발전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상위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25.5%, 대우건설 18%, 포스코 ENC가 13.5%가 공동 도급합니다. 이게 60% 육박하는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건설사인 동원개발, 동아지질, 대저건설, 대하건설 등은 1%에 그칩니다. 게다가 경제구도가 아닌 수의계약은 정부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부산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가덕 신공항 추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2029년 개항이라는 무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3조 5천억 원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조차 무시한 개항 시점, 조사기간 3개월 정도의 부철하기 짝이 없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전범 보고서 없는 기본 계획 확정 및 고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 착공하는 일들을 돌아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전체 과정은 기초적인 상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입찰을 계속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수의 계약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적게는 매일 수백 인분, 많게는 수천 명분의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조리 실무사들은 그동안 인력난과 고강도 노동에 노출돼 왔습니다. 특히 튀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조리듐은 폐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조리 로봇이 인천의 한 학교에 도입됐습니다. 조리 실무사들을 대신해 튀김 요리와 볶음 요리를 도맡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학교 조리실입니다. 로봇팔이 대형 솥에 닭고기를 넣고 튀깁니다. 튀김망을 이리저리 흔들며 조리하더니 요리가 끝나자 튀김망을 꺼내 쟁반 위에 올립니다. 500인분에 달하는 볶음밥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재료를 넣고 볶음밥을 완성하기까지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사람의 팔과 유사하고요. 다만 팔보다는 훨씬 더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 균일한 움직임으로 똑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아주 균일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튀기면은 약 한 200에서 300인분 정도까지. 인천 학교에 첫 급식 로봇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은 총 2대로 한 대는 튀김 전용, 나머지는 국과 볶음 요리가 가능합니다. 로봇 투입 후 급식 조리사들의 만족감도 큽니다. 볶음 요리할 때는요. 한 5, 60kg까지 저희가 이게 삽질을 해가면서 볶는데 저 교반기가 돌아가면서 볶아주니까 저희 어깨 그런 데가 덜 아프고 매캐한 냄새 안 맡고 눈이 따갑지 않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동안 급식 조리사들은 고강도 노동과 인력난에 시달렸고 특히 건강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국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2020년 757건에서 지난해 1,64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천 학교 조리사들의 폐 CT 검진에선 전체의 47.3%가 이상 소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첫 급식 로봇 도입에 6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엔 로봇 3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조리 실무사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또 조리 흉과 안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로봇과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인천시 교육청은 로봇 도입과 함께 급식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엔 학교 급식실 280여 곳의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힘든 농산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젖소의 젖을 대신 짜주는 국산 로봇 착유기 개발 소식인데요. 젖소의 착유 작업 자체가 워낙 고강도의 노동으로 꼽혔는데 축산 농가의 도움이 기대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4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임실의 한 농가입니다. 젖소 농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젖을 짜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적을 뿐더러 착유 작업 자체가 고된 노동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이제 착유를 하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 작업이라 그냥 소들 상태만 확인하고 소밥 주고 그러는 정도라서. 젖소 농가에 있어 착유 작업은 전체 노동력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착유 작업에 쏟는 노동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젖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오자 다관절 로봇팔이 소의 유두를 탐지해 우유를 짜냅니다.
짜낸 우유는 곧바로 유질 검사를 거쳐 소의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 착유기로 유두 탐지부터 세척, 유질 검사 등 20여 건의 특허 기술이 집약됐습니다. 일반 착유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착유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로봇 착유가 24시간 돌아가니까 제가 시간적 제약에서 많이 해방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젖소들 유량이 일반 착유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로봇 착유했을 때보다 5에서 10kg 정도 유량이 증가해서 50마리 착유를 기준으로 실제 로봇 착유기를 도입할 경우 일반 착유에 비해 연간 1,7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입비도 외국산에 비해 6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로봇 착유기를 쓰면 농가한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좀 알려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나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국산 로봇 착유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착유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향후 젖소 개량과 개체별 급여량 관리 기술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날이 많이 차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까운 명소에서 늦가을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